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 이어갑니다. 9월의 주제는 제주 음식과 음식을 짓는 사람들인데요. 두 번째 책으로 준비한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 어떤 내용일지 무척 기대됩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네. 다음 주면 바로 그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바로 추석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명절 음식과 더불어서 육지와는 다른 제주만의 음식, 그리고 제주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펴낸 책인데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제주대학교 박물관장인 허남춘 선생님과 제주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허영선 시인, 그리고 한국학협동과정 강수경 박사가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근한 구술로 풀어내는 제주 전통 음식이라는 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제목에 걸맞게 우리 주변의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54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책이 모슬포 추억의 밥상 옛날엔 영 먹었지인데요. 이 책과는 결이 조금 다른가요? 네, 그 모슬포 추억의 밥상 옛날엔 영 먹었쥬. 이 책에서는 그 한 지역에서 사계절에 따라 도는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생산된 식재료를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소개할 이 책은 그 제주 전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두루 먹었던 제주 전통 음식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전통 식재료에 담긴 할망, 하르방의 그 음식과 삶의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 구술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인 만큼 책에서 나온 우리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이 발췌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제사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담겨 있나요? 네, 사실 이것이 제사 음식이다라고 하는 그 파트는 따로 없는데요. 다만 그 각 챕터에서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추석이니만큼 그 다른 것보다는 제사 그리고 차례 음식 문화 위주로 오늘 이 시간에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주는 그 지역의 특색에 알맞게 제사상에 다채로운 것을 올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메밀을 곱게 갈아 만든 빙떡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책에서는 빙떡이 옛날 고려시대에 탄생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빙떡은 메밀을 곱게 빻아서 만든 얇은 피에 무, 쪽파 등을 싸서 말아 만든 음식이죠. 빙떡의 주재료인 그 메밀은 제주말로 모멀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멀은 사실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아주 유용한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밥을 대신해서 범벅이나 죽, 수제비 등을 해서 먹기도 하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에는 메밀떡, 메밀묵 적도 하고요. 또 출산한 산모에게는 몸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메밀 음식을 많이 해 먹였다고 하는데요. 메밀을 소개하는 그 챕터에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송옥순 삼촌의 말입니다. 모멀 요리는 모멀국수, 모멀 돌레떡도 이만큼. 떠오르는 달만큼 만들어. 어디 장사가 나면 피력이라고 해서 돌레떡 2개 딱 붙여서 줬어. 수산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친정에서 다 모멀로 부주로 해왔어. 모멀쌀 20말. 그 모멀쌀 갈아서 돌레떡을 만들었거든. 산에 가져가니까 제주시 친족들이 다 왔어. 다른 것 말고 그 달떡 하나만 더 주라고. 20말 떡을 만들어서 하루에 다 소비시켰어. 장밭에 가서. 만두도 물만디라고 얇게 반죽해서 밀어놓고 사발로 본을 떠내서 무수채를 넣거나 팥고물을 넣고 요렇게 덮으면 반달이 돼요. 바우만 조금씩 쭉쭉쭉 접어가면 반달돼요. 반달 떠오를 때처럼. 그거 먹이는 사람도 있고 돌레떡 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어. 그땐 설기떡이라고 해서 시루떡 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수산 그 풍습을 친정에 가보면 지금도 해. 네, 부주라면 부조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메밀로 부조를 했다고 하니까 제주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식재료였던 것 같네요. 빙떡처럼 이렇게 육지에는 없는,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제사, 명절 음식 책에서는 또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네, 그 제주의 제사 그리고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 하면은 사실 이 고사리도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중에 네. 하나인데요. 고사리는 그 육지의 다른 지역의 제사, 차례상에도 올라가는 식재료이긴 하지만 제주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제주의 제사는 제일 먼저 고사리 한두 가락 정도를 앞그릇에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무덤에 있는 조상을 집안으로 모시는 의미로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물이라서 제주 사람이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고사리철이 되면 들녘에 나가 고사리를 채취하는데요. 고사리철은 3월 보름부터 4월 보름까지 약 한 달 정도로 이때가 아니면 고사리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이때 1년치 먹을 양을 준비하려고 며칠이고 들판을 헤매곤 합니다. 제사 명절 나물로는 기본이고요. 전을 지져서 놓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따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제주 제사, 차례상에서 그 고사리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례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함께 제사를 먹으러 온 조상들이 차린 음식을 싸서 가는 보따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사리 잎이 아주 넓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사리 잎을 주머니처럼 싸서 거기에 음식을 담기 때문에 고사리전은 그 다른 전에 비해서 유독 참 그 넓게 붙인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풍습이죠. 네, 제주의 제사, 차례상에 올라가는 고사리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왜 이 음식이 올라가는가를 들으니까 제사, 차례상이 앞으로도 흥미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제사 음식에 관해서 책에서 또 다뤄지는 게 있나요? 네, 돼지고기도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공이 중에서는 돼지고기, 생선은 옥돔, 그리고 또 나물 중에서는 고사리가 제주 제사상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이 중 그 돼지고기는 산적을 내서 올려지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가족들을 따라서 제사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막 해서 따끈따끈할 때가 제일 맛났는데 그런데 이걸 못 먹게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돼지고기 적에 대한 강희순 삼촌과 형용준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주에서는 적을 젓갈이라고 합니다. 그저 돼지고기엔 한 건 제사 때에만 쓰지. 뭐 먹을 수가 있나. 아버지네 젓갈할 때면 옆에 앉았다가 끄트머리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하면 손 탁 때리고 했어. 그런 시절이 있었지. 젓갈할 때 고기가 길어서 끄트머리 썰면 그건 갱 끓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못 먹게 했어. 제사가 끝나야 먹었지. 명절 때도 실컷은 무슨 약간씩. 그렇게 해서 제사 명절할 때 적을 하거든. 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바꿔놨어. 적은 여자가 하나 남자가 하나. 남자가 하지. 남자가 돈 베놓고 하루도 나서 적을 해서 꿰는데 저 길이가 요만히 손가락 한 마디만큼 해. 돼지고기가 남아도 그렇게 했어. 이 사람이 가서 적을 보고 아, 그거 이젠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이만큼 길이, 손가락 길이 보여주면서 했거든. 한 입에 먹지도 못할 길이야. 이젠 젓갈을 여자한테 맡겨버려. 속담에도 치나방 낭 깨는 딘 가지 말고 다스마방 적 깨는 딘 가라 했어. 친아버지 나무 깨는 데는 가면 나무가 탁 도끼로 찍어 맞을 우려가 있는데 의붓아버지 적하는 데는 가면 하다가 못 쓰게 된 거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제주에서는 산적을 남자들이 했었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오늘 제주에 대해서 여러모로 배우게 됩니다. 제주 제례 문화와 관련해서 설명된 내용도 있나요? 네, 그 제사나 그 명절 차례가 지나고 끝나고 나서 음복을 할 때 친척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또 풍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어로 반기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반 태우다, 반 나누다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날 준비했던 음식들, 그러니까 돼지고기, 산적, 떡, 전 등을 조금씩 나누는 건데요. 제주에서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하나씩만 나눠준다고 합니다. 단 집안의 가장 어르신에게 특별히 생선이나 고기 등을 조금 더 넣어서 대우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평등이 바탕의 문화인데요. 이 저자는 평등하게 음식을 나누는 이런 점에서 우리 밥상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나눔의 문화와 지혜가 깔려 있다는 해석인데요.
당시에는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듯하게 음식을 차리고 또 그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 문화를 더욱 탄탄히 했다는 건데요. 이걸 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다시금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음식을 풍족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과 굶주린 이웃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음식 문화에서 건강식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밥상 문화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음식이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책에서는 과거 제주인들이 먹었던 음식, 지금과 비교하면 약간 부족한 듯한 이 밥상에서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조합법, 건강한 동행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건강은 기본이고요. 나눔의 지혜가 있는 음식 문화를 제주의 전통 문화에서 찾는 거군요. 사실 제사 음식도 담겨 있지만 책에선 다양한 음식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풀고 있잖아요. 책방지기가 특별히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사실 삼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서도 깅이에 대한 기억이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깅이는 개를 뜻하는 제주말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라져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제주인들의 문화가 한데 녹아져 내려 있거든요. 그 지금의 탑동 근처는 예전에 바닷가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였다고 하는데요. 매립되면서 옛 바닷가의 모습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없는 이 바닷가에서 갱이를 잡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3살 때 탑동 아래 가면 돌킹이 나올 때, 촌깅이 나올 때 돌만 들러내면 발발거려. 그러면 동그랗게 사방으로 애워싸서 잡아넣고 안에 돌은 밖으로 던지면 깅이가 거기에 모이게 돼. 깅이를 바깥으로 못 나오게 갇히는 거라. 그러면 한 주먹씩 잡아놓지. 그냥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면 어떤 놈은 잡아지고 또 어떤 놈은 도망가 버려. 아이고, 차롱에 넣으면 올라와서 착착 두드리고 해. 이젠 바가스라도 있지. 볶아서도 먹고 죽도 써먹어. 그거 잡을 땐 코토대기 보말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 그거 같이 잡아오면 같이 삶아 먹었어. 깅이가 적게 나오면 그거 해서 먹었지. 콩 볶아서 깅이에도 나서 먹었어. 그게 큰 반찬이었어. 우리 부모님네는 밭일만 하니까 바다의 것은 많이 해오지 못했어. 네,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탑동 앞바다에 얽힌 추억도 한데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는데요. 책으로나마 그 기억이 전해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그 한 음식이 가지는 특성을 넘어서요.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그 음식 속에서 찾고 있고 또 그 문화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억을 듣는 형식을 택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의 모습과 또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엿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명절날 차례를 지내면서 우리의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또 어떻게 왔는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절은 특별한 옛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좋은 시간이죠. 제주 할망, 하르방이 전해주는 이야기책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추석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책방지기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9월 마지막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